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때 전에 네네, 말씀을 네.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같은 것은 그러면 언론의 뭐 잘못된 문제제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김건희 정당한 여사의 문제제기인가요? 명품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친북 목사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분이 네. 지금도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유튜브에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진짜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분도. 근데 그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각종 행사에 다 참여했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상훈의 친북 목사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얘기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사가 그 목사께 보낸 그 카톡의 내용에 보면 목사님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적에 네. 저를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음. 저희 아버님과 너무나 가까운 분이셔서 네. 제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가까우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을 때 그 고민을 네. 그 목사님과 토로를 했겠어요. 네. 저도 청문회 직후에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친구들 만나서 웃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 만났을 때 저희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저도 목사님이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외국에 선교 활동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 화장품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면세점에서. 목사님이 화장품을 사다 주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거 되게 상황이네요. 느낌 면세점에서. 비슷하네요. 면세점에서 네. 그럼 명품이 근데- 확률이 높은데요. 좀 비싼 화장품. 역시 근데 그럼 제가 바로 왜- 받으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저 똑같이 그랬더니 적절하게 했어야죠. 사모님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막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 활동 다니시면서 네. 제 기사를 너무 보고 아. 저를 잘 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바로 공항에서 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면세점에서 제일 쉽게 사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외국 화장품들 주로. 아, 얘기가 너무 좀 그 산으로 가는 것 기분이-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언론이 저는 그걸 보도해야 그래서 되냐 저는 문제잖아요. 다 보도 좋아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친분 목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얘기했나요? 예, 근데 아니, 제가 네, 친북 잠깐 목사-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왜 친분 목사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기 안 잠깐만요. 하나요? 그럼 그 네. 친북 목사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도 예를 들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의 네. 그 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인인데 그렇게 친북 활동을 열심히 한 만약 이제 그렇다 주장이 맞다면 그렇게 열심히 친북 활동한 분이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뭐 선물 주고받고 이건 되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저 가까운 사람이랑 선물 안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가까운 저는 그러니까 받은 주상원 게 대표님 문제 없다고 할 것 저 같으면 주상원 정영진 씨가 변호사님한테 또- 선물 주고 싶어요. 정영진 씨가 또 여기 개입해가지고 아, 예, 폭발할 예. 것 같은데. 아, 이런 편향. 아, 정말 좌편향. 난 어디로 편향된 거야 도대체? 이제부터 저도 남편이 주는 선물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남편이 주는 선물도 받지 말아야겠다. 아 그래서 언론은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보도할 때도 그러면 친북 저는 목사라는 이것을 걸 친북 반드시 목사의 정치 공작이라고 봅니다. 아, 이 정치 성격의 공작이다? 본질은 친북 네. 목사의 정치 그러니까 공작이고 언론이 그런 것도 보도를 좀 해야 된다. 예, 그거 왜 전혀? 그럼 민주당은 왜 친북은 북한 앞에서만 작아지는 건 아니요, 혹시 저희 아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네. 친북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친북 활동 하셨으면 하셨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둘 사이에 이게 지금 논점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이걸 일단 간단히 대답할게요. 이 친북 목사라는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몰랐느냐? 거기서 두 분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아, 제가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을 이용해서 뭔가 국정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속내라든가 욕심을 본인이 드러내셨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 목사 프레임으로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되었던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한 10년을. 그런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사인으로 살다가 남편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고위 검사의 아내로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은남법상 그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마땅한 분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진 않았죠.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이런 거 뭐냐면 갖고 오지 뭐 마세요. 이런 걸 다 갖고 오세요예요. 아, 언제 그랬어요? 아, 그건 아니죠. 왜 또 다음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정확히 이런 원인이 거 그겁니다. 아니요, 이런 이런 거 느낌이에요. 이런 거 갖고 네. 오지 마세요 이랬죠. 아, 그럼 아니요. 이렇게요. 변호사님. 부자연스럽게 받았다고. 네, 부자연스럽게 하시고. 받았다고 네, 네. 하자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더 아니, 놀라운 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더 변호사님. 놀라운 건 영상의 카메라가 대화가 끝나고 나온 다음에 비춰진 모습이에요.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서 의자가 밖에 대기 의자가 놓여 있는데 다들 그렇게 명품백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쇼핑백을 명품 들고 쇼핑백을 있습니다. 명품을 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정되는. 예, 그건 왜냐면 수정이죠. 왜냐하면 네, 네. 명품 쇼핑백이 브랜드가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쇼핑백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들고 있다니 몇 명이요? 거기서 세 명인가가 쭉 세 명 나와요. 아닐 텐데.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나와요. 네, 2명이고 그것에 아.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3명도 했는데 네. 요 어찌 되었더니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해명인지하고 상관없이 네. 저런 걸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을 상식적으로 쓰면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상습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상습적으로 나는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안 합리적인 되죠.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문제가요. 네. 앞으로 요 앞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해놓고 뒤에다가 꼭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요거 아주 나쁜 말버릇이에요. 아니 그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쁜 그 말버릇. 합리적인 의심인지 네. 여부는 네. 여기 듣고 계신 시청자가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원래 토론 자리니까. 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친북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목사였다면 괜찮습니까? 친북 스님. 저는요. 아니 친북 말고 저는요. 만약에 네네. 그냥 네. 목사였다. 아, 네네. 친분 목사에 의한 정치 네. 공작이다. 네. 왜냐하면 이미 치열하게 그 과정을 다 카메라로 찍고 뭐 또 특히나 그 무슨 뭐 파우치인지 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네. 사는 과정까지 다 찍고 그것을 외국 또 회사 조그만한 외국에서 가방이.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서울의 소리에 또 이명수 기자가가 돈을 받아갖고 그게 다 공작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공작이 아니면 미리 다 준비된 거에 덫에 걸린 거죠. 아니, 제가 한 말씀 그리고 드리면 저번에도 자,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은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절차예요. 근데 수사 절차에서도 뇌물과 관련된 사건들은 함정 수사가 허용됩니다. 그건 판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만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뇌물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내가 뇌물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모습들을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실제로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호사님, 어떻게 돈을 만들고 변호사님.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이른바 엑스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네. 한 사례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수사관에 의하지 않은 함정 수사도 가능. 당연하죠. 아니죠. 근데 함정 심지어 수사는요. 이거는- 심지어 함정 이거는 수사는요. 수사도 수사관이 아니에요. 합니다. 수사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 네, 수사관이 해도 돼요. 아니 함정 수사는 심지어 수사관이 하지.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도 일반인이 된다고요. 아니죠.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함정 수사는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도 된다는 것까지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치 일반인이 함정 수사랍니까? 아니 수사관이 해도 된다는 거는 뭐냐면 아니, 국가기관 그러니까 수사관은 아니요, 해도 일반인들은 돼요. 당연히 되고 일반인이 뭐가 당연히 돼요. 아니, 지금 국가기관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정수사 같은 걸 원래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요. 근데 심지어 국가기관도 허용되는 함정수사가 취재 영역에서 아니, 기자한테 왜 안 일반인이 됩니까? 수사를 합니까? 아니요.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게 함정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다 말씀이신 채택돼요. 거죠? 예, 일반인이 한 국가 것도. 원래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몰래 함정을 파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걸 이 사람을 낚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예를 들면 탈핵시키겠다, 파면시키겠다 이럴 때 미리 돈 준비한 거 다 찍고 그다음에 네. 주고받은 거 찍고 이번에 예를 들면 정우택 의원 같은 사건이죠. 그런 것들 한다고 그럼 증거가 안 되면 다 돼요. 이런 거는 애초에 제한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실제로 뇌물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특활비로 네. 그걸 가지고 뇌물을 제공하는 현장을 카메라로 찍었다. 이것조차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웬만하면 허용 안 자, 하거든요. 변호사님 함정 수사와 정치 공작은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받으셨으면 이거는 돼요. 정치 왜 받았냐고요. 공작이죠. 아니 저도요. 저도 얼마 전에 네. 청문회 떨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화장품 사다 줘서 받았거든요. 또 목사님. 공직이 아니시잖아요. 공직의 배우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배우자는요 공직자의 처벌 대상 아닌 거 아시죠? 처벌이에요. 김영란법 대상 배우자가 아닌 거 아니죠? 그 배우자가 아시죠?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증명하면 처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네. 처분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배우자분께서. 법적으로 가도 무고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지금 배우자는 아니, 배우자가 3천만 형사 원어치- 처벌이 안 아니, 된다는 거지 과태료 자, 처분 보세요. 대상입니다. 자 보세요. 네. 아니 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갖고 3천만 아, 또 원어치인가? 경기도까지 거기에 갑니까? 아. 과일을 나옵니까? 사다가 아니 또 쓰신 분은 원희룡 후보님 아, 그 너무 오마카세 얘기 네.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한 답도 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 대신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 배양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KBS 대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입장 표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67%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TK와 부울경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 없이 아쉽다는 표현만으론 의혹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명품백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자 3분의 1 가까이인 32%가 검경 수사를, 22%가 김 여사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8%였습니다. 명품백을 주고받는 과정에 정치 공작, 사적 선물 수수 등 여러 성격이 얽혀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후속 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논란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